네, 오늘 SK 하이닉스 투자 관련한 이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SK 하이닉스 청주조에 뭔가 투자를 크게 벌릴 것 같다라는 느낌 들군요. 어떤 예, 이슈입니까? 예. 어저께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SK 하이닉스가 원래 청주에 그 주요한 공장이 한 곳에서는 이천에 있고 또 한 곳에는 청주에 있습니다. 근데 청주에다가 이제 한 7천억 정도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늘려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장에서 나온 메모리를 갖고 그 전 세계적인 그 지금도 초과 수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초과 수요를 일부 이제 해소하는 데 쓰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투자 기간을 좀 화면에 보시면 이게 다 공시에 나온 내용을 이제 정리하신 건데, 투자 내용을 보면 투자 기간이 25년 11월, 그러니까 이미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던 공시인데, 여기서 어제 나온 공시는 뭐냐? 원래 당초에 했던 공시보다 더 증액을 했다. 얼마 증액했냐? 7천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왜 증액을 했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 일정을 당기면서, 뭐 이거는 사실은 SK나 이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청와대에 요청했던 바이죠. 그래서 그 요청한 부분이 일부 이제 수용되니까 SK하이닉스도 그 공기가 당겨지면서 그 증액들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점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시작일이 이제 작년 11월이었고 종료일이 32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주 공장에서 메모리가 나온들 이 메모리 나오는 기간이 언제냐? 32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실제로 실제로 시장에 메모리가 이제 뿌려진 건 33년이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6년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6년이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이번에 공시를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메모리의 초과 수요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초과 수요가 언제 해소될 것이냐라고 주목하시면서 그 초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주체는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메모리 3사밖에 없으니까요. 이 메모리 3사가 언제 증설을 하느냐 이렇게 동시에 물어보게 되는데, 적어도 이제 SK하이닉스는 가시적으로 가장 먼저 증설이 되는 것은 33년이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존 대비해서 투자 규모는 더 커지는 거고,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32년 12월 30일까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32년도에 메모리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예, 그러니까 32년까지는 현재로서는 적어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늘어날 메모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공시에 따라서 이제 33년이나 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더 떠오르는 이슈가 있어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합작인데, 광주에 800조 원 들여서 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밝혔잖아요. 이것도 한 축으로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 33년이나 돼야지 이제 메모리가 더 나온다면 한 6월 29일이었습니다. 좀 있으면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태원, 이재용 두 회장과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 합친 금액만 적어도 호남 반도체라 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호남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주에만 이제 80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뽑아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청주에서도 반도체 뽑아내는데, 그러면 광주에는 800조 반도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광주에는 800조 반도체에서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증액이 7천억이기 때문에 800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갖다가 광주에다 투자하겠다는데, 그 광주에 투자한 메모리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이냐, 언제 증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누누이 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메모리가 증설이 되면 메모리의 가격이 횡보하거나 거꾸러지고, 만약에 이거 현실화됐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도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맞물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도대체 광주 반도체 800조는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에서 언제 뽑아내는 것이냐, 언제 메모리가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도 이 청주 공장의 공시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청주 공장 투자, 뭐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런 부분 실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 잘 따져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광주 800조 반도체, 뭐 삼성전자를 지금 논할 건 아니니까 적어도 하이닉스가 이제 광주에도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해당 공시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 공시를 살펴보면은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청주 반도체랑 비교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간이 없습니다. 호남 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한다는데 해당 공시 보면은 언제 투자를 해서 언제 시작한다는 공시 자체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사의 소지비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부랴부랴 이제 공시했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지금 거래소에서 엄밀히 말하면 하이닉스한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있는 것이니까 하이닉스에 대해 이제 경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 너네는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사 소집일도 하지 않았어? 이사 소집도 없이 이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지만 이건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청주 반도체 그 7천억을 갖다 증액한다는 공시를 보면은 거기 분명히 무엇이 나와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일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사회 소집일이 있고 이사회 소집일에 맞춰서 이사들이 해당 사안을 했다가 승인을 했다, 가부를 갖다 결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청주 반도체 7천억 증액하는 것은 이사회 소집일이 있고 해당 공장이 언제 완료된다는 기간도 딱 정해져 있는데 광주 반도체 800조는 숫자가 더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소집일이 없고 이사를 모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결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 해당 공장을 갖다가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 마무리한다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질문, 청주 반도체는 확실하게 33년쯤 되면 거기서 반도체가 증설돼서 나올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하지만 광주 반도체 800제는 언제 거기서 이제 반도체가 증산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꾸로 말한다면 실제로 반도체가 나오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모호하고 실체가 좀 이렇게 신빙성이 잘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청주 반도체 증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그러니까 팩트의 느낌인데 예. 광주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광주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거는 약간 기정사실화는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그렇죠. 결론을 예. 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청주 반도체는 이사회 소집일도 있고, 그 33년, 32년 10월 30일 못을 박았으니까 33년부터, 물론 이제 그게 큰 공장을 갖다가 짓다 보면은 어디선가 갑자기 이제 착오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 실제 공기가 늘어난 경우가 다반사긴 합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우리가 32년 10월 30일까지 마치겠다라고 주주들에게 약속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일단 믿는다면, 반면에 광주 반도체 800조는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마친다는 내용이 공시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장사에서는 이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주 반도체 800조는 액수는 더 크면서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이사들이 여기를 심의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라는 어떤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현명하고 타당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그때 6월 29일 날 이제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 낮 시간이었고, 이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니까 블룸버그, 파이낸스타임즈, FT 할 거 없이 다 해당 뉴스를 쏟아냈어요. 왜? 지금 결국 전 세계가 초과 수요 때문에 메모리가 못 쫓아가고 있는데 한국이 의욕적으로 야심차게 800조를 갖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묶어서 광주에다 800조를 집어넣는다 하니까, 그럼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초과 수요가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되면은 판가가 정체되거나 내려가고,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마이크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마이크로 주가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이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종합반도체 이 3사의 주가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일단 800조를 집어넣어서 엄청난 이제 팹을 짓겠다 하면은 이게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품을 갖다가 생산한 독점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ASML이 사실 독점적인 기업이죠. ASML의 그 장비 하나가 2천억, 3천억 아닙니까? 그러면 2천억, 3천억을 갖다가 그 30조 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맥락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세계 주요 부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그 시장이 창출했구나. 그래서 청와대 발표한 29일 날 미국 시장에서는 주요 부품 기업들이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광주 반도체 800조가 시장에 끼친 영향이 크고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광주 반도체 800조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그런 관점에서 부품주 역시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실제 매출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신 것이 타당하고, 그다음에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증설을 통해서 우리가 판가가 내려가거나 초과수가 해소될 것은 적어도 30년이 없겠다, 30년 이제는 없겠다라고 보신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런 전략을 짤 때 PQ 뭐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예. 일단 생산 물량 이런 거는 증설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알아봤고, 그럼 P, 가격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전히 메모리 가격 상승이 유지는 될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증설이 유의미한 증설이 30년 전에 없다고 보신다면 여전히 이제 내년과 그 내후년까지는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공급 부족이 28년엔 더 심화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도 28년 이전에 유의미한 어떤 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26년은 물론이거니와 27년까지도 사실 초과 수요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메모리 판가 가격이 올라가고 판가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도 엄청난 영업이익이 양사 합쳐가지고 거의 630조쯤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도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수치를 갖다가 유념하시고 이런 맥락에서 이 회사들의 주가를 갖다 같이 보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증설은 없지만 어쨌든 AI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의문을 해결해 봐야 되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질문이 또 무엇이냐면은 예. 지금 현재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적어도 SK하이닉스만 본다면 한 달 수익률이 거의 뭐 20%, 30%가 넘습니다. 마이너스가.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조진 너 말대로 초과 수요가 여전히 유효한데 거기서 이제 그 메모리 판가도 그때 유효하다면 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진 것이냐. 300만 원 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200만 원도 못 지키고 있는데 이 현실 어떻게 봐야 되냐. 그중에 하나서 이제 주가를 갖다가 제시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그러니까 결국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이 엄청난 초기업들이 정말 그 사활을 걸고 엄청난 투자를 갖다 진행하고 있는데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그 투자를 하는 거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하는 일이지만 투자를 해서 실제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 기록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결국 AI가 꺾인다면 가장 그 공급망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업들도 결국 주가가 꺾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근거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는 아니지만 그 제가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서 찾은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이미 벌써 5월 달에 2분기 연속으로 빅테크들의 그 자본 지출을 갖다가 그 사실 감당하고 있다. 자본 지출을 했는데 실제로 감가상각 이상으로 이제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그래프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제 지금 보는 화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 기사인데 그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미 벌써 그 주황색 줄이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이 자본 지출 넘어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연속 넘어섰죠.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이제 국한되긴 하지만 결국 감가상각에 좀 지나면 이게 영업이익으로 이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감가상각도 못 벌어들이는 이 엄청난 투자가 진행할 수 있느냐? 이 진행할 수 없다면 결국 AI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근거로 이제 자리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론 이제 구글이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캐시플로우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마이너스 돌아섰다는 건 충격적이긴 하지만 왜 마이너스 돌아섰냐? 구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3년, 5년 뒤에 바라보는 구글 입장에서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을 뿐인 것이지 이게 투자를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없는데도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는 것이 지금 보는 화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점도 동시에 인지를 하시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난 불안한 어떤 근거가 실제로 투자한 것만큼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가 제시될 때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면서 감가상각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알파벳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더 여유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구글 AI 생태계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그 주가가 횡보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럼 언제 올라가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다음 주에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 엄청난 실적을 내놓고서 얘기는 되지만 예상과 실제 수치가 찍히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 또 중요한 이벤트가 무엇이냐 FOMC가 열립니다. FOMC에서 신인 케빈 러시 의장이 그 금리를 인상할지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ECB도 올리고 BOJ도 올리고 우리도 올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는데 인상한다면 한 25bp 정도 인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상을 하더라도 케빈 러시 의장이 나와서 올해 인상은 이번 한 달 끝이다라는 멘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점도표라든지 그 전체적인 갖다가 전망을 하면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멘트를 한다면 금리 인상을 25bp 할지라도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고 이벤트를 바라보면서 그때까지도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2배 레버리지 때문에 사실 예전과 다른 환경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사이드카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가 정책당국이 실수한 부분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길게 보면은 사실 결국 이제 끝나간다. 그리고 다음 주에 FOMC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영향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코인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